이번 영상에서는 Retrofit 라이브러리로 HTTP 통신을 수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에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리사이클러뷰에 표시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의 HTTP 통신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레트로핏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레트로핏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 제작자가 설명해둔 레트로핏2와 함께하는 정말 쉬운 HTTP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현황 AP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우선은 빌드 그레드를 설정해 줍니다. 자바 버전을 11로 바꿔주고요. 뷰 바인딩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레트로핏이랑 제이슨 컨버터 그리고 로그를 찍기 위해서 OK HTTP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줍니다. 자, 우선은 HTTP 통신을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마니페스트 XML에서 인터넷 권한을 추가해 줍니다. 자, API 주소인 이 openAPI gg.go.kr emg medinfo type json 네, 웹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값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뷰티 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된 JSON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헤드 안에 항목은 필요하지 않은 메타 정보이고 이 로우 안에 내용이 이 리사이클러 뷰로 표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제이슨 형식으로 받아온 텍스트는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객체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객체 틀이 되는 것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DTO입니다. 그러면 이 제이슨에 대응하는 DTO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JSON to Kotlin 클래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 DTO를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JSON to Kotlin 클래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 이 패키지 안에서 Kotlin 데이터 클래스 파일 from JSON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던 이 JSON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클래스 이름은 emg med response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옵션을 발, 널러블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모시 리플렉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네레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거죠. 각각의 객체대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제이슨은 객체를 이 중괄호로 감싸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DTO로 변할 때는 객체 하나를 데이터 클래스 하나로 대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emg medinfo 그리고 head 그리고 result row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각 클래스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emg med response 안에다가 다른 클래스 내용을 다 붙여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 없는 애들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ow라는 이 데이터 클래스를 보면은 district div nm 이라고 돼 있는 필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읽어 들여와서 district div nm이라는 스트링 상수로 변환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district div nm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스트링을 읽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할당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못이 변환을 할 때 이 제이선에다가 앞에 필드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이선을 DTO로 변환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리사이클러 뷰에서 사용할 아이템의 디자인을 만들어 줍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가지고 API 응답 속에 여기 보시면은 API 응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료기관명, 구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위도, 경도를 읽어와서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의료기관명, 구분, 위도, 경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여기 옆에다가 버튼, 이렇게 버튼이 하나 나와서 이게 하나의 항목이라는 거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은 activity main.xml을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지우고 제이선 응답 결과를 표시해야 되니까 리사이클러 뷰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연결을 시작하는데 사용할 플로팅 버튼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아주 간단합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그냥 하나 배치를 했고요. 전체 화면에 대해서. 그리고 플로팅 버튼을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레트로핏을 통해서 API로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MGMED 받아온 내용을 EMGMED를 통해서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댑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 갱신은 리스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 리스트 어댑터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 데이터를 그냥 이 어댑터에 전달해주면 어댑터가 데이터의 크기를 자기가 알아서 확인을 하고 데이터 갱신을 수행을 시켜주는 라이브러리가 이 리스트 어댑터가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diffutil 콜백을 여기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뷰 홀더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리사이클러 뷰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뷰 바인딩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리사이클러 뷰에 어댑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시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항목마다 사이에 줄을 그어주도록 했습니다. 자, 레트로핏은 HTTP API의 리퀘스트를 린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 사용할 선별진료소 API는 다음과 같이 인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키에다가 인증키를 넣어주고, 타입에다가 XML로 받을 건지 JSON으로 받을 건지, 인덱스나 P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올 건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PI 키를 받아서 인증 키를 받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JSON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타입을 JSON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인증키를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 인증키 신청,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인증키를 신청을 하셔서 이 API의 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키랑 타입 인자를 전달받아서 get 요청을 수행하는 레트로핏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PI의 요청 주소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 주소가 베이스 URL이 되고, 실제 get을 요청할 때 인자는 이 베이스 URL 뒤에 emg med info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get을 요청할 때 이 emg med info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키랑 타입 인자는 이 쿼리 어노테이션을 써서 전달을 해주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은 이 콜 객체로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콜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그 응답을 반환을 하는 일회용 객체입니다. 이 코드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 get emg med data라는 함수는 이런 get 요청을 보내고 call emg med response 객체를 반환받는 동작을 하는 함수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은 retrofit API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retrof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retrofit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레트로핏 객체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자원이 낭비되고 또 통신에 혼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키워드를 써서 싱글톤으로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각 변수에는 레이지를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 사용되는 순간이 와야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고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싱글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한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빌더 패턴을 통해서 레트로핏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add converter factory에서 이 DTO 변환에 사용하는 JSON 컨버터를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모시 컨버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URL을 전달을 하고 빌드로 이 레트로핏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트로핏 인스턴스에 이 create 명령을 사용해서 EMG med 서비스, 여기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준 이 EMG med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여기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 EMG med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레트로핏 객체를 생성할 때 클라이언트 속성에다가 이 OK HTTP 클라이언트를 넘겨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로그캣에서 이 패킷 내용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OK HTTP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코어 사이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는 인터셉터로서 기능하는 객체인데요. 이 동작은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OK HTTP의 인터셉터 항목을 보시면은 구조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폰스가 오는 부분에서 인터셉터,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레트로핏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팅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레트로핏 함수를 실행하는 클릭 리스너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를 실행할 때 이제 API 키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스트링 안에다가 API 키를 설정을 하고 이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트로핏 워크를 정의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죠. 이 get emg metadata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실행을 할 때 API 키랑 받아올 데이터 타입을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API 키를 넘겨주고 JSON으로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큐로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 콜 작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execute를 사용하면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는 행위를 이제 동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큐 작업을 실행하면 이 리퀘스트는 비동기적으로 보내고 리스폰스는 콜백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큐를 써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인큐의 통신 결과는 성공했을 때 on 리스폰스, 실패했을 때 on failure를 이제 받게 되는데 각 상황에 따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내용을 잘 수행되는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 로그로 로그 처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리스폰스 is successful을 확인을 한 다음에 로그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바 11이 돼 있는데 JDK를 설정을 안 해줬네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OK HTTP 클라이언트가 이제 인터셉터로 작용해서 통신이 일어난 내용을 여기 로그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 통신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response is successful 밑에 있는 로그가 실행이 됐는데요. response의 바디를 뽑아와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EMG med response 이 부분인데요. 아까 그 JSON 뷰티파이어에서 봤던 그 데이터가 이제 DTO에 의해서 변환이 된 다음에 이 DTO죠. 이 DTO에 의해서 계층적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MG med response 안에 EMG med info가 있고 그 안에 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절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로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조작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받아온 EMG med 리스폰스 안에서 로우 안에 이 부분이죠. 이 로우 안에 내용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EMG med 어댑터, 그러니까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의 서브밋 리스트로 그냥 전달을 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API의 특성상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값이 반환이 됩니다. 모든 항목에 다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값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폰스 바디 속에 EMG med info 안에 첫 번째 항에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데 그때 이제 얘가 여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이 널러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널러블 형태의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이닝을 통해 가지고 널 처리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얻어진 이 로우의 리스트를 서브 리스트로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값이 널러블이기 때문에 그걸 벗겨주기 위해서 요 놈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정상적으로 리사이클러 뷰에 표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트로핏을 코루틴에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핏 사양에 따르면 이 인큐는 리퀘스트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리스폰스 콜백은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루틴을 사용하면 콜백을 쓰지 않아도 동일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루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한 코루틴 이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루틴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이 빌드 그래드에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코루틴으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이 인터페이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자, 서비스가 코루틴 안에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서스펜드 키워드를 붙여주고 반환값은 이번에는 이 콜이 아니고 리스폰스 객체로 받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코루틴이 자체적으로 비동기적인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콜이 제공하는 흐름 처리 기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인큐로 처리하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고 코루틴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르틴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이 리스폰스를 얻어오는 작업이 네트워크 작업이기 때문에 디스패처 IO에서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값을 받아오게 되면은 그 반환값을 리사이클러에 표시하는 부분은 UI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데요. 리절트를 받아온 다음에 얘가 널이 아니면은 어댑터에 대해서 서브밋 리스트를 수행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화면에 잘 표시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트로피스로 HTTP 통신을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